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 차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관입니다. 차관님, 그 자리에 처음 서시죠? 예, 오늘 처음 대정부 질문에 처음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여가부 장관이 공석입니까? 24년 2월 22일자로 공석이 됐습니다. 네, 1년 2개월째 공석인데요. 차관님이 장관 대행으로 국무회의에도 출석하시는 거죠? 예,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차관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출석하십니까? 차관회의에도 제가 출석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네. 일정 대해 기조실장이 참석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차관 업무도 하시고 또 장관이 원래 참석해야 될 회의도 대행으로서 참석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것 같은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처리되었고, 차관님이 장관 대행하시는 동안 아이돌 보험 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정부의 주요 과제였는데 왜 저희 민주당이 합의 처리해 주신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책 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하시고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민주당 여가의 간사로서 우리 차관님하고 여러 차례 소통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갔고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에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고 우리 차관님도 사실 여가부 출신이 아니고 인사혁신처 출신이죠. 실장도 보건복지부에서 오셨고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되게 괘씸하긴 했는데 그래도 민생을 더 챙겨보겠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여가부와 산하기관 직원들 또 그리고 차관님이 장관 대행 못까지 이중으로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외면하지 않고 법안 처리를 하게 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 아니 우리 차관님처럼 본연의 업무도 하고 대행 업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차관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한덕수 총리 대행이라고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관 대행을 하면서 일정이 바쁜 건 맞지만 권한 대행을 하시는 그 일정과는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좀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일정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차관님이 저한테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알면서도 질문했는데요. 혹시 이 13개월, 14개월 동안 장관이 공백인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장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인사 권한은 임명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건의를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건의도 못합니까? 여하튼 한 번도 없으시고 혹시 한덕수 국무총리나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나 공적인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가부 장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건의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권한 대행께서 여기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그 임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필요성은 원론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대통령께 제대로 건의도 안 한 거죠. 아니면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묵살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 구독자가 2,300만 명이 넘는 독일 유튜브 채널, 되게 유명한 채널인데 쿠르츠게작트라는 데서 한국은 끝났다라는 영상을 올려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한 거는 같습니다. 네, 내용이 뭡니까? 저출생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아주 커질 거다. 2060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30%로 감소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성가족부도 저출생 관련 업무를 하시죠? 예, 저희 가족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도 특히 더 강조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특히 강조했다기 중요한 저희 정책 그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게 여가부 장관의 업무인데 장관을 1년 동안 넘도록 공석이 돼서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듣도록 하는 이런 상황은 대통령이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저희가 그 여가부의 기능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 또 말씀을 덧붙여서 외람되게 드리자면 여가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작년에 정부 업무 평가에서 굉장히 다 좋은 부분 평가를 받아서 정상화된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희 누구 한 명의 그런 리더십으로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국회가 같이 여야 합의해서 정부 주요 과제 예. 같이 합의 처리한 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아유, 다른 부처가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국회에서 그 전향적인 논의를 해주신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인사혁신처 출신인데 대통령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건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까? 하급 공무원들이 상급자한테 건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인사 문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무 요청을 안 한 차관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좀 전에 질의응답 들으셨을 텐데요. 1년 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 임명하지 않은 거 법적으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에 여가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1년 넘게 그거를 임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이 통과됐습니까? 통과된 게 아니고 그런 논의가 정부 입장으로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인사권자의 정확한 의도는 제가 다 짐작 못하겠습니다. 네. 법안이 제출됐다고 그거를 통과할 걸 전제로 아니면 예상해서 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헌법 78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돼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면 그리고 개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태였고 당연히 부처의 장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 법적인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임명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관이 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직무유기다 아니다 판단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헌재 혹시 결정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결정문 보셨습니까? 제가 원본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도. 네, 보도되는 정도를 보시면 직무유기라, 다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밖에 아니어서 위헌 상황은 아니다라고 한 재판관이 있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임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장관님 지금 몇 번째나 본인 탄핵 기각 결정문을 인용하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국무위원 아니십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인데 최근에 가장 중요한 탄핵 결정문 국민들이 다 보는데 그거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오늘 백혜련 의원님이 제일 처음 질의하신 부분인데 뉴스를 보니까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했지만 지명은 아니다라고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장관님은 모르신다는 얘기죠?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법적 상황을 그냥 문의해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을 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니, 법적으로 객관적인 지금 자료를 오늘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의견서에 거죠. 뭐라고 했 아니요, 의견서하고 무관하게 현재 법적인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헌법과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있을 거고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후보자를 추천해서 지명한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 인사청문회 등 과정을 거치도록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지명이란 절차가 있습니까? 임명 전에 어떤 행위를 내정한 단계에서 청문회를 추천하는 청문회 대상자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쓰죠. 한덕수 총리는 그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접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제출 자체를 안 그 했습니다. 절차는 해당 기관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제가 인사청문 대상이 됐을 때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 소속 기관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느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학자 중에 본인이 아시는 분들의 견해를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통령의 법률 보좌인 법무부 장관이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부에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기관이 헌법재판소 기관 내에서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그 자료 준비를 한 다음에 의회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고 통상적으로는 바로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부속되는 서류를 갖추어서 보내야 되는데 저 기억으로는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속되는 서류라는 게 인사 검증에 필요한 서류들인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죄 혐의자나 관련자가 수사 중에 핸드폰을 바꾸거나 버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되거나 아니면 타인의 증거인 경우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죄가 되느냐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병 처리를 할 적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도 법조인이니까 수사 혐의를 받게 되면 그런 증거들을 훼손하지 말라고 권유를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휴대폰을 처리하면 최근에는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하는 게 수사 실무 아닙니까? 그 자체만으로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 판단하는 데에 한 요소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판단할 땐 되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제가 겪기로는. 그거는 다른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출시 1년도 안 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비상계엄이 일어난 후 4일 만엔 12월 7일 날 바꿨습니다. 뭔가 숨긴다고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의 그 해명을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12월 7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할 1차 표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개헌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종 자체가 출시된 지도 1년도 안 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안 이상합니까? 그건 제가 대답 드릴 상황은 아닌가.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오늘 법사위에서 청문회 중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날짜를 기억 못했다고 증언을 바꿨습니다. 탄핵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년도 안 된 나름 최신의 휴대폰을 바꿨고 12월 3일 이후에 아주 전국이 빠르게 돌아가고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마느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경제부총리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 정도라면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 기억을 못하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확실한 위증 아닙니까? 전후 사정을 다 살펴봐야 할 것으로 합니다. 네, 제가 전후 사정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이 다른 증인이었으면 통상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위증죄로 입건하려고 또 기소하려고 노력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데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직무정지된 동안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수사는 처음에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진행됐고요. 혹시 수사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보고를 받지 않아서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공소장 보셨습니까? 공소장도 저희인데 개인적으로 보내주거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업무 복귀하고 나서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의 공소장도 아직 안 보셨습니까? 예. 검찰의 수사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런 중요 사건에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까? 수사권 조정 이후로 공수처, 경찰, 검찰의 수사가 문제 있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야당에서 그 일부 사건에 검찰이 수사권 없는데 수사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도 수사권이 없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없습니까? 지금 그게 논쟁이 되고 있고 그게 본안 재판 중에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해야 되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정상적인 법무부 행정입니까? 정상적인 법무부 행정이 아니고 저 개인 의견을 물으시니까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그 본안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썼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하고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기소 과정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본안에서 본안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야당 정치인일 때 저희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유죄로 구속돼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30분 이상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에 문제가 없다, 기소에 문제가 없다, 아무런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검찰 수사가 이렇게 신뢰를 장관한테도 주지 못한다면 계속 직접 수사권을 갖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직도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6월 3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